외국 유명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 60여 명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월 31일) 경남에서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 노래 연습장 지인 모임 관련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비상입니다. 지역에서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임산부의 출산을 도와준 고성군 보건소 박정혜 주무관을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대출로 투자하는 비투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창원에서 한 글로벌 기업이 가상화폐를 개발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강의실.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투자 개발하는 가상화폐가 있다며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5개월 뒤면 투자 원금이 회복된다며 구체적인 보상 계획까지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5, 6개월 이내에 원금이 회수되고 그 이후부터는 대박이라 할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된다. 그는 코인이 상장이 될 것이므로 인해서 상장이 된다는 걸 수시로 와서 상식들이 와서 설명해도. 일당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창원에 사무실까지 꾸려 총책임자와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등 역할까지 나눴습니다. 창원 일대에서 아름아름 사람들을 모아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3명, 가로챈 금액은 약 1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1인당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넘게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나 빚을 내서까지 투자를 했다 피해를 입었는데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겁니다. 아직 상장되지도 않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또는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불법 유사수신 또는 사기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일당이 가로챈 돈으로 구매한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검찰에 기소하기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5월 31일 경남에서 모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과 함안, 양산이 각 1명입니다. 특히 김해 확진자 가운데 8명이 김해 노래 연습장 지인 모임 관련인데요. 노래 연습장 이용자와 종사자 등이 감염됐는데 모두 서로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는 6월 13일까지 유흥과 단란, 노래 연습장 운영자 등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김해 내외동과 구산동 등 일부 지역 노래 연습장 74개소가 오는 6월 6일까지 자진 휴업합니다. 이날 기준 경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4,654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찾아오는 봉사단체들도 줄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기업과 단체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의 한 마늘 농가.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인력난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농촌에 사람도 없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까지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죠. 사람인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장 코로나 오기 전에는 외국인이라도 좀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일손이 절실한 농촌을 위해 지역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남농협과 무학 등 60명의 직원들이 마늘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모두 노부부 둘이서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 할 수확량을 하루 만에 다 끝낸 겁니다. 정말 우리 농업이 힘듭니다. 농촌이 힘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정말 귀중하게 자식같이 이렇게 키워낸 우리 마늘 오늘 수확을 보면서 좀 땀을 흘리면서 땀의 소중함도 좀 느끼는 것 같고 옛날 고향의 정취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은 우리 단순히 농촌 일소만 돕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주거 환경 개선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과거도 해왔지만은 앞으로 좀 더 확장성 있게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손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가장 힘이 되고 있는 일손 돕기.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농촌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고성에서는 만삭의 외국인 임산부가 자가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산통이 왔지만 아이를 낳을 병원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새벽 남편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한 보건소 직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안전하게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고성보건소 박정혜 주무관을 만나봤습니다. 고성보건소 역학조사관인 박정희 주무관은 지난 3월 6일 새벽 4시쯤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만삭의 아내가 산통을 시작했는데 병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박 주무관은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 설득에 나섰지만 선뜻 나서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쪽 병원에서는 수술은 되는데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조금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저쪽 병원에 알아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소아과 전문의가 오늘 또 밤에 안 계셔서 또 곤란하다. 만삭의 임산부와 남편 119 구급대까지 박 주무관의 연락만 기다리는 상황. 긴박한 상황 속 기지를 발휘해 대형 병원이 많은 창원으로 우선 구급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 끝에 창원의 한 병원과 연결돼 임산부의 출산을 도왔고 남편으로부터 예쁜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고 공주님이에요. 그리고 산모도 너무너무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물을 걸성걸성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제 내 할 일이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 행정안전부는 포기하지 않고 새 생명의 탄생을 도운 박 주무관을 우리 동네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박 주무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 모두가 우리 동네 영웅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걸려오는 전화 한 통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쯤 안 받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번 계기로 더 전화기를 붙들고 다니고 이제 뭐 전화 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전화 울려서 그분들의 제 손길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천시에는 46개의 유무인도가 속해 있습니다. 시가 이 섬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초양도와 비토섬 등이 우선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하지 않은 시 재정을 감안해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재조정되는 국립공원구역 변경 시기에 맞춰 사천시는 초양도에 포함된 대부분의 공원구역을 완전히 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후 실안에 들어서는 관광시설과 함께 초양도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난달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에 초양도를 포함시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지만 초양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일단 이 계획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광 전략적으로 초양도가 가지는 입지적 매력이 큰 만큼 사천시는 추후 다른 방법을 통해 관광 자원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케이블카하고 아쿠아리움하고 패키지 또 상품을 엮어가지고 아쿠아리움이 개장이 되면 이제 가구역사에서 내려가지고 초양도를 조망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포면 비토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이곳 분교 부지를 캠핑장이 갖춰진 어촌 생태 체험 시설로 만들고 주변에 갯벌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비토섬 전체에 대한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확장하기 위해 시는 비토 별주보전 테마를 이용해 해수부에 100억 원 규모의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전국에서 3곳을 선정하는데 현재 10곳이 접수해 선정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시는 최근 도에서 실시한 현장 설명회 결과를 보완해 다음 달 8일쯤 열리는 해수부의 현장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토섬 일대가 별주보전의 실제 배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용역 결과도 함께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섬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46개 섬을 가진 사천시. 인근 통영이나 여수가 양식업 활성화로 해양 레저 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다각적인 섬 개발 관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5월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많은데 이 5월에 실종 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실종 아동을 찾는 전단지를 돌리는 일도 어려워져 가족들은 애가 타고 있는데요. 길을 잃어버린 모든 아이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며 영상 뉴스 준비했습니다. (30일) 오전 5시 50분쯤 양산시 주남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휴게실에서 생활하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휴게실 36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값이 오른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40대 A씨 등 10여 명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신들이 사들인 땅이 호재가 있어서 값이 상승할 것처럼 속이고 최고 4배까지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수백 명에 피해액만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한 부지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임야 등으로 땅값 상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4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밝혔습니다. 거제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거제 시내버스 2개 회사인 삼화여객과 세일교통노조는 지난 5월 30일 임금 협상을 타결하고 31일 새벽 4시 50분 첫자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와 거제시는 시내버스 직원 임금의 2.62% 인상을 보장하고 체불임금, 4대 보험 체납 해소, 2021년 표준, 운송원가 대비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업계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거제 시내버스 2개 회사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형 폐기물도 비대면으로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해시의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시 한신희 청소관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청소관리팀장 한신희입니다. 네, 팀장님, 김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대형 폐기물 비대면 배출인데요.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 김해시에서 지난해 배출된 대형 폐기물이 하루에 17톤, 연간 6,300여 톤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전화로 수거업체에 신청을 하고 수거업체 직원과 배출 시간, 장소를 정하고 만난 다음 물품을 확인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쉽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비대면 대형 폐기물 배출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배출할 수 있는 대형 폐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듯한데요. 대형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는 책상, 의자, 소파 등 가구류와 텔레비전,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들, 그리고 보행기, 유모차 등 우리시 조례에서 정해진 99가지 품목은 모두 해당됩니다. 네, 이용하실 분들은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핸드폰에서 빼기란 앱을 다운받은 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버릴 품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올린 다음 배출 날짜와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시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후에 생성되는 신청 번호를 버리실 폐기물에 직접 쓰거나 부착하여 집 밖에 배출하시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해가고 핸드폰으로 수거 상황을 실시간 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팀장님, 현재 김해시의 청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비대면 시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죠? 전해주시겠습니까?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 확산 등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다소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쁜 일상에 시간 약속 등 고민하셨다면 비대면 대형 폐기물 배출 시스템으로 편하게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형 폐기물 비대면 배출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창원시가 5월 31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 청소년과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시는 모범 청소년으로 뽑힌 12명의 학생과 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교사와 수련시설 지도자 등 18명에게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허성무 시장과 수상자들이 모여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 청소년이 행복한 창원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공기 윤활 시스템인 세이버에어 등 스마트십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선박으로 수주 금액은 4,170억 원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현재까지 총 44척 54억 달러를 수주해서 목표 91억 달러의 59%를 달성했습니다. 창원시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5월 31일 창원노동회관에서 사회연대기금으로 함께하는 복지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조합원들이 모금한 사회적 연대기금으로 시의 복지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창원시는 대상자 추천과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두 기관의 첫 복지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343명의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